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은 영상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영상 파일의 종류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집에서 영상을 다운을 많이 받아서 보시는 분들은 보편적으로 AVI 아니면 MP4 그리고 MOV를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서 영화 같은 것을 많이 보실 거예요. 돈을 내고 보든 아니면 친구한테 얻어서 보든 이 영화의 종류가 이 뒤에 따라 붙는 확장자에 따라 가지고 그게 고화질이다 아니면은 중저화질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이번 시간은 영상 파일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파일 뒤에 따라 붙는 이 확장자가 MP4냐, AVI냐, TS냐, 이게 다 다른데 이제 따라 붙는 동영상의 확장자의 이제 차이를 오늘 알아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파일 및 폴더를 일단 다뤄야 되는데, 파일이란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만든 사용자가 만든 정보의 집합을 우리가 파일이라고 불러요. 보통 파일이라고 부르는데, 파일의 이제 형식을 얘기하는데 이름과 확장자로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sample.txt 이렇게 txt sample. 한글로 할 때는 sample.txt 하고 뒤쪽에 확장자가 뭘로 돼 있는지, 글씨체인지 아니면 뭘로 돼 있는지 그렇게 우리가 항상 확장자가 뒤에 따라 붙는다. 저렇게 이것을 복원하려면 휴지통에서 파일을 선택 후 드래그해서 밖으로 이동을 한다든가 리스토어를 해가지고 이제 그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확장자의 종류는 동영상 파일인지 음악 소리 파일인지 아니면 그림 문서 파일인지 그 다음에 인터넷 파일인지 아니면 압축 파일인지 이렇게 나눠져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AVI, ASF, MPG 그리고 MOV 이런 파일은 보통 무슨 파일이에요? 동영상 파일이에요. 영화나 하여튼 영상은 AVI, ASF, MPG 그리고 MOV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에 요즘 새로 다시 붙은 MP4, 네. 그리고 뭐 DS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뒤에 확장자 동영상이면 보통 이런 게 따라 붙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음악을 듣죠. 음악 소리의 확장자는 그럼 뭐가 있을까요? MID, 그 다음에 wave, WAV, 그 다음에 우리가 많이 쓰는 MP3, 그리고 OGG. 네. 이렇게 소리나 음악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확장자가 뒤쪽에 따라붙는 것이 영상 파일하고 음악, 소리 이 파일이 이렇게 달라진다. 자,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워드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저장을 했을 때 뒤에 따라 붙는 확장자는 뭐가 있을까? BMP. 문서 파일은 HW, 한글 우리가 워드 프로세싱을 썼을 때에는 HWP, PPT, XLS, 그 다음에 TXT 이렇게 따라붙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워드 프로세싱을 했을 때의 문서 파일에는 이렇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그림 파일이 있는데, 그림 파일은 우리가 사진을 찍었을 때 사진에서도 여러분이 저거를 많이 봤을 거예요. BMP, JPG, GIF, PNG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많이 본 게 JPG를 많이 봤을 때 JPG. 일단 우리가 사진을 찍던 뭐든 다 JPEG 아니면 JPG를 많이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림 파일은 보통적으로 BMP나 JPG, 그 다음에 GIF, PNG를 이렇게 많이 쓴다.
그 다음에 인터넷 파일, 우리가 인터넷 웹상에서는 HTML을 많이 쓰는데 인터넷 파일은 보통 HTML을 많이 쓴다. 그리고 zip 파일이 있는데 zip 파일은 이제 컴프레스 시켜가지고 여러분이 큰 파일을 갖다가 컴프레스 시켜가지고 보낸다든가 할 때에 zip 파일을 많이 써요 우리가. 그래서 zip 파일 같은 경우는 GIP 똑같이 그래서 zip 파일이라고 한다. 이렇게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모든 파일 이름 뒤에 이렇게 확장자가 따라 붙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염두에 두고 딱 봤을 때 이거 소리구나 mp3구나 아니면 뭐 jpg구나 사진 이건 그림 파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알 수 있게 그것을 어떤 파일인지 구별을 할 줄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확장을 시켜서 그림을 다운로드해서 볼 수 있는지 그것을 여러분이 빨리 판단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각자 다른 코덱으로 압축한 데이터는 그에 따른 고유한 고유명사지 아주 뭐 어떻게 바뀔 수가 없어요. 저 바뀌면 작동을 안 하니까 확장자를 가지는데 각각 압축과 복원에 사용되는 계산법이 다르므로 일반적으로 서로 호환되지 않고 그 확장자에 맞는 코덱으로만 압축을 풀 수 있다. 그래서 zip 파일 같은 경우는 RGB나 아니면 윈집이나 이런 걸로만 풀 수가 있죠. 우리가 집으로 친구가 뭐 파일을 줬는데 그걸 풀어야 될 때에는 RGB나 윈집이나 이런 걸로 풀어요. 자, 우리가 노래 영상을 다운받았을 때는 뭘로 딱 틀으니까 뭘로 변해요? mp3로 변하죠. mp3로. 사진은 jpg로 변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코덱이 없으면 그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는데 그 코덱이 없으면 절대 열리지가 않는다. 자, 여러분이 많이 쓰는 곰플레이어에다 갖다가 mp3를 갖다가 클릭을 하거나 mp4를 클릭을 하면 어때요? 요즘 어떤 분들은 업로드를 안 해서 mp4 영상을 갖다가 돌리니까 나오지가 않는다. 그럴 때는 코덱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면 코덱을 곰플레이어 그 홈페이지에 가서 다운을 받든지 해가지고 클릭만 하면 그게 자동적으로 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갖다가 다운받아가지고 그 코덱을 설치를 해야만이 영상이 나온다. 안 그러면 말만 나온다든가 그림은 안 나오고 요런 문제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컴퓨터에다 그 코덱을 설치하고 열어야 된다. 자, 우리가 일례로 친구가 파일을 하나 지금 보내줬어요. 야, 이거 봐봐 하고 보내줬는데 집으로 보냈어. GIP로 집으로 보냈는데 이렇게 그림에 보니까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딱 동그랗게 계란 모양으로 돼 있는 게 왔어. 근데 그것을 클릭을 해봐도 작동을 안 해. 왜 작동을 않겠어요? 여러분 컴퓨터에 윈집이나 한국에서 공짜로 주는 RGB나 이런 것이 있어야만이 그게 코덱이 작동을 해가지고 그게 풀리는데 그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거죠. 그 코덱을 받아가지고 클릭을 해봐야 이게 그림 영상이구나 아니면 뭐구나 해가지고 그걸 풀어가지고 볼 텐데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컴퓨터 안에 기본적인 프로그램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이 도표는 잘 보이지가 않을 텐데 저 역시도 너무 작아가지고 보이지가 않아요. 자, 여기 얘기가 뭐냐면 지금 이쪽 우측에는 동영상의 확장자예요. 확장자. 포맷 뭘로 포맷이 됐느냐 하는 확장자고 왼쪽의 회상도 도표를 참조시오 했는데 원체 이게 글씨가 작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나중에 학교 데스크에 오시면은 거기에서 이 도표를 좀 달라고 하면 여러분이 받을 수 있고, 이 도표는 도대체 뭐냐? 동영상 포맷 확장자는 각 영상의 파일 포맷의 맨 마지막에 편집자가 만든 영상의 의도에 따라서 제작이 된다. 내가 만들었는데 AVI로 만들면 AVI가 되는 거고, 내가 만들 때 MP4로 만들었다 하면 MP4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제작할 수 있는 사람이 편집을 갖다 그렇게 했을 때에는 그 제작한 사람의 의도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다,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AVI, MKV, ASF, WMV, 그리고 MP4, 3GP, 그리고 VRO, 이렇게 VOB, VRO나 VOB, 그리고 TS, TP, TRP, 예, 그리고 MPG나 MPEG가 이렇게 있다. 이걸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제 쓰는데, 이 중에서 제일 안정적인 게 AVI가 있고, AVI 여러분들이 최근까지도 집에서 영화나 이런 것을 다운로드 해가지고 돈 안 내고 보는 것들이 거의 다가 AVI다. 근데 최근에 와서는 MP4한테 밀려가지고 AVI는 화질이 나쁘다는 인식이 있어서 거기다가 요즘은 MKV 아니면 여러분들이 영화를 볼 때 항상 보시는 MP4가 되겠어요. MP4.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뭘 많이 쓴다? MKV하고 MP4를 많이 쓴다.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MP4하고 MP3하고 꼭 착각을 해요. MP3는 음악 파일이고 MP4는 영상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용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를 아무리 고화질을 올린다고 쳐도 파일이 바꿔져 가지고 올라가는데, WMV나 ASF가 굉장히 많이 쓰여요, 유튜브 영상은. 그래서 일단은 그 용량을 축소시켜 가지고 하기 때문에 어때요? 화질이 크게 확대할 때는 화질이 안 좋다. 그래서 안 좋은 거예요, 이게. 아시겠죠? 만약에 MP4를 갖다가 거기다가 다 올려준다고 치면은 유튜브 거덜나요, 거덜나. 왜 그러냐? MP4 같은 경우는 최소한 4기가 정도가 넘는데, 그 4기가를 갖다 거기 다 올려주려고 하면 웹하드가 어떻게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리는 아무리 고화질 저거라도 컴프레스 시켜가지고 파일을 적게 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 많이 올려가지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WMV나 ASF 같은 것을 많이 유튜브용에서는 많이 쓴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음악 파일 확장자를 이제 알아볼 건데,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게 뭐야? 옛날 MP3 플레이어, 워크맨 같은 거 이렇게 예전에 이렇게 차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다녔는데, 워크맨 다음으로 나온 게 뭐예요? MP3 플레이어죠, MP3 플레이어. 자, 우리가 얘기하는 MP3 플레이어는 가장 흔한 음악 파일이에요, MP3. 웬만하면 다 MP3니까. 레코드점에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음악 CD를 그대로 컴퓨터 파일로 만든 것이 MP3다. 그러니까 3분짜리 음악 한 곡에 4메가 정도의 크기를 갖는다. 예. 그러니까 노래 한 곡당 4메가 정도, 4, 5메가, 평균적으로 5메가 정도를 잡으면 되는데, 보편적으로 3분짜리 한 곡이
4메가 정도의 용량을 차지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음악 파일이라고 하면 보통 대명사가 MP3예요. MP3. 네. 그러니까 CD의 음질 수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은 CD의 음질을 그대로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 게 MP3 파일이다. 그 얘기예요. 자, 요즘에 MP3 말고 MP3도 나오는 기기도 있고 OGG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같이 병합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어떤 올드원은 MP3는 되나 OGG가 안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어떤 옛날 차는 웨이브는 되나 MP3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 틀린데 이 OGG는 우리 MP3와 조금 약간 비슷하지만 더 음질이 어떻다? 좋다. OGG가. 그래서 음질도 좋고 파일 크기도 작다. OGG가. 그렇지만 많이 씁니까? 안 쓰죠. 그래서 OGG를 많이 안 쓴다. 쓰기는 쓰되 MP3만큼 그렇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쓰지는 않는다. 하지만 안 나오는 게 아니고 OGG도 나온다. 그 대신 용량은 작고 CD하고 똑같은 그런 퀄리티를 낸다. 어떤 사람은 음질이 굉장히 OGG가 훨씬 낫다고 하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제가 봐도 OGG가 음질은 좋은 것 같아요. MP3보다도. 저도 그렇게 많이 느낄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WMA. WMA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파일 형식이에요. 그래서 MP3하고 비슷하나 호환성이 떨어져서 널리 쓰지를 않는다. 쓰기는 쓰되 안 쓴다.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 그래서 WMA, 윈도우 미디어 오디오 해가지고 그래서 이름이 WMA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윈도우나 이 컴퓨터 상에서는 이것을 그래도 쓰기는 쓰는데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는다는 것만 여러분이 아시면 돼요. 그리고 웨이브. 그러니까 이 음악들이 나오기 전에 웨이브 파일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원천적으로 이것은 웨이브는 음악 파일이에요. 파일. 소리 파일이지. 그 소리 파일. 소리로 된 것을 그대로 적어온 거니까. 자, MP3를 만들기 전에 우선 CD에 웨이브 파일로 저장한 후에 다시 MP3로 변환시킨다. 바꾼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갖다가 뭐 여기 우리 학생 중에 음악 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잘 알 거예요. 일단은 웨이브로 레코딩을 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다시 CD로 만드는 게 이 웨이브다. 그러니까 음악을 최종적으로 저장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건. 그래서 1 내지 3초 정도의 짧은 소리를 저장할 때에는 웨이브 포맷을 많이 써서 우리가 띵동 뭐 이렇게 차인벨 같은 거 아니면 뭐 번개 소리 꽝 치는 거 이런 거 짧은 거 이런 것은 웨이브로 많이 돼. 그래서 동영상 파일에 즉 배경음악 들어가는 게 웨이브가 많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AU라는 게 있어요. AU가 아니고 AU. 위의 WAV 파일하고 굉장히 비슷하지만 윈도우용이 아니고 컴퓨터 프로그래머들이 많이 쓰는 유닉스 프로그램, 유닉스나 리눅스, 자바에서 많이 쓰는 소리 파일이 AU다. 아시겠죠? 나중에 AU, IU 뭐 착각하지 마시고 웨이브 파일하고 비슷한 AU 파일이 있는데 리눅스나 아니면은
유닉스나 자바에서 쓰는 음악 파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RM이라고 있어요. RM. 그것은 뭐냐? 말 그대로 RM은 뭐 BTS RM이 아니고 RM은 Near Media라는 그런 뜻이에요. Near Media. 그러니까 Near 플레이용의 비디오 파일. 예, 비디오 파일이며 오디오 파일일 수도 있다. 요즘은 거의 쓰지를 않는다. 사장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전에 리얼 오디오의 경우 아래 이런 확장자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거의 쓰지를 않기 때문에 사장돼서 없어졌으니까 굳이 그냥 R만 두시고 여러분들이 거의 뭐 적을 필요는 없어요. 그런 게 있었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이제 MID 파일, MIDI, MID인데, MID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하는데, 위 파일들은 소리 자체를 저장한 거지만, 미디 파일은 악보, 악기, 이런, 지정만 들어가지고 있는 크기가 아주 작은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뭐 음악 옛날에 이렇게 다운받으면 미디로 해가지고 뭐 음악이 나오고 하는 그런 거 거의 가수 음색은 없고 가수 목소리도 없고 그냥 간단하게 악기 연주 이런 것들만 들어있어 가지고 그냥 연주 역시도 이것은 녹음한 것도 아니고 건반으로 그냥 음표 작업은 그런 것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MP3가 나오기 전에 컴퓨터에서는 주로 이 미디 음악 파일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뭐 띵띵띵띵 뭐 이렇게 나오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기다가 주로 미디 음악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사랑을 받았는데 한때는 근데 MP3가 나오면서 거의 이것은 같다. 그리고 이제 미디 파일은 거의다가 음악 전문가들 등외에는 저기 우리 학생 중에 음악 하시는 분 그런 사람들은 웨이브나 이 미디 파일을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음악 하는 사람들 아니고는 거의다가 쓰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게 이게 전체가 음악 파일 확장자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음악 확장자였었구나. OGG라는 게 아니면 MP3가 미디가 AU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웨이브 하면 음악 파일이네 이렇게 딱 그것을 나와야 돼. 그러니까 그냥 기억만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굳이 뭐 머릿속에다 넣으라고 안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도 음악을 많이 듣기 때문에. 그래서 MP3 웨이브 웬만하면 거의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실 거라고. 자, 다시 동영상으로 이제 돌아와서 영상으로 돌아와서 자 우리가 뭘 알아봐야 되냐? AVI 말 그대로 AVI인데 오디오 비디오 인터 레브 해가지고 그 약자로해서 AVI인데 이것은 어디서 개발을 했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을 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개발된 포맷으로 윈도우 표준 동영상 파일이다. 이건 윈도우 표준 동영상 파일. 예. 그러니까 여러 개 비디오 오디오를 스트리밍 지원을 한다. 예. 주로 우리가 비디오 제작 그리고 파일 제작 녹화를 위해서 많이 이렇게 활용이 되며 많은 종류의 코덱을 지원하기 때문에 여러 환경에서 그냥 재생할 수가 있다. 코덱에 따라 비압축 또는 무순실 코덱을 제공하기에 화질 손실이 적지만 파일 크기가 상대적으로 커진다. 예. 그래 봐야 2기가 정도밖에 안 돼요. 옛날에 여러분들 영화 다운받을 때 한번 가만히 봐요. 007이나 뭐 이런 거를 미션 임파시블 보통 이렇게 다운받을 때
AVI 파일 뭐 보통 2.5기가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파일 크기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알아봐야 될 것이 현존하는 최강 고화질인데 이것도 MP4, MP3가 아니고 MP4, 예. MPEG4에 이게 MPEG4, MPEG4. 그러니까 파트 14, 이게 원 저건데 일단 MP4라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통용해서 부르는데 비디오와 오디오뿐만 아니라 이것은 자막과 스틸 이미지, 그리고 기타 데이터를 저장하는데 사용할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엄청나게 높은 압축력을 보여주는 H264 코덱이 있어요. 또 여러분 편집할 때 이제 보면 거기에 보면 H264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엄청나게 높은 압축력을 보여줘요. H264 코덱이 주로 이용하는 포맷으로 비교적 작은 용량으로 엄청나게 좋은 품질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한 스트리밍 지원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많이 본다. 지하철이고 전철이고 여러분들 딱 타고 가면서 화질 고화질려서 쫙 보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MP4의 MPEG의 파트 14의 그 스틸 이미지들이다 다 이게. 그런데 높은 압축력을 보여주는 H264 코덱으로 하기 때문에 굉장한 고퀄리티를 여러분들이 보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그게 바로 MP4다. 아시겠죠? 자, AVI 윈도우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데 여러분들이 비디오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찍으면 CD 하면 우리가 몇 메가예요? 보통 700메가, 700메가. 자, 그러면 이것은 얼마? DVD는 얼마야? 4.7기가야, 4.7기가. 700메가 대 4.7기가. 자, 요즘에는 CD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죠. 거의 안 써요. 이것도 이제 거의 사장됐어요. 뭐가 대체했다? USB가. 영상을 예전에는 여러분들이 찍어가지고 DV 1시간 반 정도면 DVD 한 장이 거의 차요. 그렇게 해서 DVD로 만들어가지고 돌이나 아니면은 결혼식이나 뭐 넘어가면 이제 8기가짜리 DV에다 구워주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8.5에다가 구워주면은 이 CD도 카피 이걸 한 장 가져가게 해달라고 그래요. 거기 읽어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거의. 자, 여기에 4.7기가라고 써 있는데 DVD 일반 DVD-R은 보통 우리가 4.1개당 4.7기가고 더블 레이어 같은 경우는 8.5기가 정도가 되는데 업자들이 이게 용량이 많다 보니까 뭐 6기가, 7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8.5에다 구워줬는데 일반 CD를 들고 와가지고 카피를 해달라. 자, 그러면 그게 카피가 됩니까? 용량이 틀린데 당연히 안 되지. 그러면 가가지고 조금 비싸더라도 8.5기가짜리를 사가지고 거기다 같이 구워야지. 그래야 데이터가 움직이지.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데 자, 개구리가 와서 너희 집 아파트 그거다고 우리 집 이거다고 바꾸자. 걔 집은 굉장히 작은데 그 사람이 바꾸겠어요?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바꾸던 카피를 하던 이게 되는 거지. 일단은 차이가 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DVD 파일이 4.8기가야. 1기가가 높았어. 4.7기가까지인데 1기가 높았어. 카피가 됩니까? 안 되죠. 그게. 그래서 예전에는 트리글슨이라고 영상 적어놓은 사람들이 꼭 오버를 시켜가지고 카피를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또. 그러면 일반 이런 거 가지고는 절대 카피가 안 된다.
그래서 예전에는 USB 나오기 전에는 참 고민이 많았었어요. 그 당시에는. 자, 여기에서 우리가 AVI는 윈도우의 표준 동영상 파일 형식이라고 했어요. 가장 많이 사용한다고 해도. 자, 근데 MOV라는 게 있어요. MOV. 맥킨토시의 유산이 뭐예요? 여러분들 맥킨토시 유산이 뭐죠? 애플이죠, 애플. 애플에서 나온 게 이 맥킨토시인데 요즘 맥킨토시 그 계열의 컴퓨터를 가지신 분들이 있어요. 자, 컴퓨터는 전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양분화된다고 그랬죠. 윈도우 계열,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 계열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맥킨토시 계열이 있다. 예. 폰도 삼성이나 일반 걸로 해서 딱 칼로 잘라가지고 이쪽은 삼성, 이쪽은 스마트폰 다 이게 어디야 맥킨토시에서 이렇게 출발을 해서 나온 게 MOV 파일이 있다. 자, 윈도우에서 나온 건 AVI, 이쪽에서 나온 건 MOV. 자, 어느 게 훨씬 나을까요? 일단은 맥킨토시가 승자. 여기는 엄청난 고화질이고 저것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화질이다. 일단은 컴퓨터가 됐건 스마트폰이 됐건 일단은 맥킨토시 쪽이 굉장히 유리하고 컴퓨터도 영상 편집하는데도 굉장히 빨라서 따라갈 수가 없다. 하지만 너무 돈이 고가다 보니까 일반 우리 영상 편집할 때 일반 PC로 우리가 편집을 한다. 왜? 비싸기 때문에. 일반용은 보통 1,500불, 2,000불 주면 사지만은 얘들은 4, 5,000불이 넘으니 그걸 어떻게 사가지고 편집을 할까? 예. 그래서 그걸 기피를 하지만은 큰 컴퍼니에서는 미디어 디파트먼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가서 보면은 중고라도 하나 쓰는 이 맥킨토시 계열의 컴퓨터들이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일단은 굉장히 고화질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MPEG 그리고 MPG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확장자를 가지는데 일반적인 동영상 파일을 고압축에서 획기적으로 파일 크기를 굉장히 줄여놓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화질이 엄청 좋고 CD 한 장에 70분 정도의 담을 용량이 나온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썼는데 요즘은 CD가 사장돼서 여러분들 요즘 전 시간에도 배웠지만 컴퓨터 배울 때 요즘에 CD가 어때요? CD 드라이버가 거기 껴나와요? 거의 없는 사람들이 많죠. CD 드라이버가 예전에는 이게 굉장히 많았지만 지금은 거의 사장돼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다니는 그 USB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다녀요. USB로 해서 많이 껴가지고 이렇게 요즘은 쓰는데 차에 CD가 있어요, 없어요? 차에도 CD가 요즘은 없고 그냥 구멍만 USB 구멍만 2개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여러분들 그 노래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데 어떤 분들이 꼭 그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에는 이거 끝나면 이제 컴퓨터를 배우겠지만 다시 컴퓨터에서 NTFS 파일 대용량 파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포맷을 한 USB들은 팩토리 투 기반이 아닌 그 NTFS들은 절대 소리가 안 나온다. 거기다 아무리 음악을 100곡 아니라 1000곡을 집어넣어도 안 나온다. 항상 팩토리 2의 표준 그 방식이 아닌 다음에는 절대 노래가 나올 수 없다는 거. 누가 뭐 친구가 내 것은 이거 안 나와 뭐 누구도 안 나와 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용량을 갖다가 이렇게
나눠가지고 오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설명을 했지만 USB가 이렇게 있으면 자 16기가 USB를 샀어요. 16기가짜리 USB를 샀는데 네 개 해야 되겠지? 똑같은 USB예요. 이것도 16기가. 자, 16기가 같은데 얘는 FAT32 얘는 NTFS 파일 포맷이 달라요. 확장자 저기가. 자, 근데 이 안에를 쳐다보면은 칩이 돼 있는데 칩 안에 이제 안으로 들어간 거야 우리가. 시간 여행을 가서 딱 안을 보니까 요만한 똑같은 방들이 4개가 있더라. 이렇게 4개 방이. 이게 팻32 방식의 4기가 이렇게 4개씩 이렇게 방을 나눠놨더라는 거야. 얘는 한 개에 그냥 16이야. 그냥 통째로. 집이 엄청 커 보여. 얘들은 아파트야. 4개씩 나누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5기가짜리나 뭐 4.2짜리나 이런 것을 넣으려보니까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겠어? 안 들어가요. 절대. 들어가가지고 들어가게 했다는 사람 오면은 내가 USB 뉴원으로 좋은 걸 사줄게. 절대 안 들어가요. 자, 얘는 NTFS는 파일을 4.2기가 뿐만 아니라 16기가를 다 집어 넣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렇게 나눠놨기 때문에 노래가 데이터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들어가기 위한 저장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NTFS 포맷을 해가지고 8기가 됐건 9기가가 됐건 10기가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렇게 안정적으로 해서 4기가씩 나눠놨기 때문에 딱 들어가면 차면 더 이상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노래를 갖다가 엄청나게 넣어봤어. 그랬더니 노래는 딱 들어가. 여기 차면 여기, 여기 차면 여기, 여기 차면 여기 이렇게 들어가. 근데 얘는 갖다 꽂으니까 대용량 파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노래가 안 나오더라. 근데 얘는 노래가 나온다. 이게 기본 포맷이기 때문에 팻32가 이전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포맷이 초창기에 나왔던 게 팻이에요. 팻 FAT. 그리고 나온 게 팻32. 네. 이렇게 변천사에 이게 변천사. 그 다음에 여기에서 EX 이렇게 나오죠. EX로. 네. 요게 지금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USB를 갖다가 차에다 꽂거나 해도 얘는 절대 안 나온다.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안 나온다. 노래가 얘만 나온다. 그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연도수를 보니까 나온 MPEG 4는 1992년에 MPEG 1이 나왔고 94년도에 보니까 MPEG 2, H264가 나왔고 263이 나왔고 이렇게 시대가 변하면서 2013년대는 해백 HVC라는 게 이렇게 2013년도에 해백이라고 나왔어요. 네. MVC도 나오고 SVC도 나오고 2000년 후반에 여기서부터는 다른 이름을 가진 애들이 점점 등장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전 분들을 보면 영자, 순자 이런 이름이 많았지만 그 다음 세대의 후에 2080년대, 90년대 와가지고는 하늘이, 바다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바뀌었죠. 똑같은 거예요. 변천사라 변천사. 쭉 이렇게 컴퓨터도 처음에는 갖다가 USB 그냥 치기만 해가지고 이렇게 큰 대용량 왔다 갔다 했는데 어때?
퍼스널 컴퓨터 28, XT, 286, 386, 486 이런 식으로 펜티움 이런 식으로 변하듯이 얘들도 이렇게 변선사가 있더라. 예. 자, 여기에서 계속 연결해가지고 MKV를 한번 보자. MKV. MKV는 오픈소스로 개발되었지만 개수에 제한 없는 비디오다. 이건 비디오, 오디오, 그림, 자막, 트랙 한 파일 안에 담을 수 있는 파일 형식이다. 예. 영화, 드라마, 그리고 멀티미디어 콘텐츠 를 담기 위한 보편적인 포맷으로 개발됐다. 이게 AVI, MP4, ASF 등을 대체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다른 포맷 파일보다 어때요? 화질 저하가 없이 여러 개의 비디오, 오디오, 자막을 하나로 모아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로 자막이 필요한 영상 재생에 많이 쓴다. 뭐가? MKV가. 이거 완전히 고화질이에요, 이건. 예. 한 트랙에 모든 걸 담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놨다. 왜? 얘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그 다음 WMV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윈도우 메디아 비디오 ASF를 기반으로 하는 파일 형식으로 MV에 포함된 파일에는 사용자가 정보를 복사하지 못하도록 디지털 권한 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예. 그리고 압축률로 굉장히 압축률이 좋기 때문에 파일의 용량을 굉장히 적게 만들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감상하는, 그러니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는 스트리밍용 주로 사용된다. WMV가.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다 올리는 게 이런 게 많다. 기본적으로 윈도우 우리가 미디어 플레이어 또는 실버라이트 플레이어 이런 재생기로도 재생이 가능하더라. 이걸 해보니까 그 얘기예요. 자, 다음에 MOV는 어디서 개발됐죠? 마이크로소프트? No. 애플입니다. 애플. 아까도 얘기했죠. 맥킨토시 기반이라고. 여기에서 포맷으로 개발해서 AVI 포맷과 여러 가지 종류의 코덱을 할 수 있는 포맷인데, 얘네는 얘네 자체에서 다운로드를 공짜로 주는 퀵타임 플레이어라는 게 있어요. 퀵타임 플레이어. 딴 플레이어에서는 거의 작동을 않는데 간혹 어떤 것은 해요. 근데 얘네는 이 자기네만 독보적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항상 만들어요. 그래서 코덱을 이걸 갖지 않으면 웬만해서 잘 안 틀어져요. 그래서 여기도 AVI와 동일하게 여러 개의 비디오, 오디오를 텍스트 스트림을 지원을 해. 그래서 iOS 계열 기기에서 녹화한 영상은 MOV 컨테이너로 저장이 되며 맥킨토시, 맥 또는 윈도우의 퀵타임 플레이에서 재생이 가능하다. 화질은 어떻다? 굉장히 좋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TS와 TP예요. 이것도 완전히 고화질용인데 이건 MPEG 트랜스포트 스트리밍이에요. 그래서 오디오, 비디오 데이터 전송을 위한 통신용 프로토콜, 영상 전송 시 패킷 단위로 전송하게 되는데 이것을 디지털 방송에서 많이 쓰는 포맷이다. 패킷용으로 이렇게 보내기 때문에. 그래서 HDTV 방송을 원본 그대로 녹화할 때 주로 이걸 쓴다. 가장 고화질의 영상을 볼 수 있으며 원본에 가까운 패킷 단위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압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용량이 무지 크다. 이게 용량이 보통 여러분 용량이
8기가 있으면 이건 어마어마한 용량이 16, 32 뭐 이 정도로 된다. 최고의 고화질이다. TS나 TP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편집하면서 TS나 TP로 이렇게 해보면 영상이 굉장히 고화질임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용량이 굉장히 큰 편에 속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죠? 다음 FLV가 있는데 FLV는 플래시 비디오. 어도비 시스템이 뭐예요? 어도비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어도비라고 해서 회사인데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쓰는 포토샵, 네. 포토샵도 있고 애프터 이펙트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회사의 이 시스템을 아도브 플래시 플레이어 요즘은 윈도우에서 안 쓰죠. 킥아웃 됐지. 너무 고쳐라 하는데 얘네가 안 고치니까 우리 더 이상 니네 지원을 않겠다 해가지고 킥아웃 시켜서 인터넷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잘 그림 같은 게 이렇게 잘 보였는데 가서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네모칸만 딱 있고 X 이렇게 쳐져 있어요. 그림이 없어 안 보여. 그게 바로 애도비 플래시 플레이어를 사용해 가지고 인터넷을 통한 디지털 비디오 콘텐츠를 제공하는데 사용되는 파일 포맷이다. 요즘은 거의 안 하고 FLV 확장자를 지원하는 동영상 플레이가 많지 않기 때문에 FLV 전용 플레이를 주로 이용하거나 다른 포맷으로 인코딩을 해가지고 인코딩 아시죠? 인코딩 이제 나중에 이제 동영상 적을 때 이제 인코딩 다시 인코딩 디코딩 이걸 배우는데 인코딩하여 재생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는 뭐 잘 쓰지 않는 3GP인데 3G 모바일 환경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맷이에요. 저건. 그러니까 컨테이너 형식 컨테이너 3GPP 해가지고 이렇게 third party 이렇게 제너레이션 파트너인데 이것에 의해 가지고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데 MP4의 단순화된 버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MP4에. 네. 그러니까 2G와 4G 환경에서도 재생할 수 있으나 최대 파일의 크기가 어떻다? 해상도가 제한될 수 있다. 주로 어디서 쓴다? 모바일. 네. 모바일에서 재생할 수 있으며 별도로 지원하는 플레이를 이용하면 PC에서도 재생이 가능하다. 근데 그렇게 많이를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이제 동영상 플레이에서 재생이 안 되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은. 예. 왜 그런지 이제 알 거예요. 자, 첫 번째가 선택한 컨테이너의 파일을 플레이어 또는 하드웨어 기기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안 해줘. 두 번째, 동영상을 보려고 하는데 파일에 코덱이 없는 경우, 여러분들은 1번이 아니고 거의 다가 2번에 국한되어 있을 거예요. 코덱이 없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코덱이. 그러면 구글에 가서 그 확장자 이름을 치고 AVI 치고 코덱 치면 그 코덱들이 쫙 나오는데 무엇을 받아야 될지 그걸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게 다운파 플레이어 뭐 이런 거 그런 것은 웬만한 것은 다 지원이 돼요. 그리고 곰 플레이어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굳이 안 되는 게 없다. 그런 걸 사용하면 돼요. 그렇지만 곰 플레이어 같은 건 어째 좀 무겁게 놀죠. 옛날에 초코 플레이어라고 해가지고 초코 플레이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벼우면서도 웬만한 건 다 나왔어요. 근데 더 이상 만들지 않아가지고 그 버전이 서너 개만 나오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저도 얼마 전까지는 그냥 옛날 거를 해가지고 봤는데 화질도 좋고 굉장히 가볍고 잘 돌고 했는데 그게 사장님 이제 거의 회사가 크로스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없고 요즘에는 뭘로 보느냐 팟플레이로 해. 다운 팟플레이 그것도 굉장히 고화질로 잘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곰플레이를 보시던 그 뭐 상관이 없으니까 자기가 무겁다 생각되면 딴 쪽으로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대부분에는 코덱으로 인해 가지고 재생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원본 영상에 가까운 품질을 결정하는 것은 뭐다? 코덱이다. 네. 코덱이지만 여러 환경에 맞게 최적의 상황을 재생할 수 있는 조건을 위해서는 적절한 컨테이너의 선정도 필요하다. PC 계통이 모바일 환경에서 외부 코덱을 이렇게 다운로드해서 다양한 컨테이너를 지원하는 플레이가 굉장히 많아졌다. 특히 곰플레이 같은 거. 그래서 코덱 검증을 위해서는 다양한 코덱 조합과 여러 가지 컨테이너 또한 테스팅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관련 테스트 진행 시 도움이 되는 정보이길 바랍니다. 여러분한테. 아시겠죠? 이제 대충 오늘 뭐 코덱에 대해서 쫙 배웠는데 어때요? 대충 이제 이해가 가시죠? MP3, MP4, MOV, TP, TS 뭐 이런 거 대충 이제 이게 영상이고 이게 음악이고 왜 이걸 쓰고 이거 이제 아시겠죠? 대충. 네. 자, 끝으로 최근에는 영상 편집을 해서 파일을 DVD로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든다. 거의 DVD도 사장이 됐다 이것도. 왜 그러냐? DVD는 용량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고화질 영상이 들어가지를 않는다 저 속에. 그래서 더블 레이어 사이즈 DVD가 꼭 필요다. 8.5가.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원체 세니까 안 넣으려고 그래. 자, 요즘에 샌디스크 웬만한 거 돈 10분이면 사죠. 그러다 보니까 각 가정에 있는 DVD도 만들지도 않고 저거다 보니까 다 킥하고 시켜요. 요즘 DVD 플레이어 없는 집이 굉장히 많아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굉장히 많았죠.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다가 이걸로 다 써요. 2개, 3개 뭐 이렇게. 그래서 DVD나 블루레이는 이제 한물간 역사의 흐름 속에 사라진다. 왜? 얘네들 때문에. 보편적으로 요즘은 영상은 거기다가 USB로 한다. 모르죠? USB도 이 USB가 나와가지고 SSD가 개발이 됐고, 하드가 이제 거의 이제 앞으로 점점 사장이 될 위기가 있고, 이게 속도도 빠르고 훨씬 좋기 때문에 가볍고,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USB나 SSD가 앞으로는 웬만큼의 그 대세를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가.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확장자, 따라붙는 확장자에 대해서 이렇게 대충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집에 가셔가지고 이렇게 확장자를 한 번 써 샘플 닷 텍스트냐 아니면 mp3냐 mp4냐 뒤에 달라붙는 거, 그 파일 이름이 달라붙는 걸 보시면 이게 텍스트구나, 글씨구나, 아니면 사진이구나, JPG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구별을 해낼 수가 있어요. 그걸.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그걸 구별을 해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시고,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 비디오 촬영 기법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뭐 비디오를 사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냥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알아서 하실 거고, 일단은 촬영을 하더라도 기법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디오로 찍던 카메라로 찍던 아니면 핸드폰으로 찍던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핸드폰도 요즘 잘 나와 무지. 네. 웬만한 핸드폰은 관광 렌즈가 거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화각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해요. 카메라 그냥 섣불리 찍는 사람들이 찍는 것보다 핸드폰으로 찍는 게 훨씬 나을 때가 많다. 네. 자, 여기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Y 밸런스가 나오는데, Y 밸런스는 뭐예요? 이 Y 밸런스, 화이트 밸런스 뭐 같은 얘기인데, 우리는 전 시간에 전에 배웠던 사진에서도 이 화이트 밸런스가 나왔었어요. 화이트 밸런스는 비디오 촬영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화이트 밸런스 맞추는 일이다. 예. 이 화이트 밸런스란 광원의 색성분, 카메라에 적용시키는 작업이다. 예, 색성분을. 비디오는 광학식 카메라와 다르므로 화이트 밸런스 작업이 굉장히 첫 번째 우선이 돼야 된다. 예. 화이트 밸런스가 안 맞을 경우 순백의 흰 웨딩 드레스가 어떻게 된다? 누렇게 아이보리 컬러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일반적으로 스틸 카메라는 한 컴마의 점이 기본이 되지만 비디오 카메라는 초당 30프레임, 30프레임의 영상이 연결되어서, 그러니까 커트 해가지고 30개의 프레임이 연결이 된다. 그 얘기예요, 이게. 연결이 된다. 비디오는 기본적으로 샷과 컷의 기본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 샷, 컷. 아시겠죠? 분명히 얘기했어요. 비디오는 기본적으로 샷과 컷이 구분이 돼야 된다. 네. 그 개념을 여러분들이 항상 머릿속에 염두에 둬야 된다. 자, 그럼 샷이란 무엇일까? 샷이란 장면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최소 샷, 한 샷. 즉 카메라의 위치를 움직이지 않고 찍는 것을 말하는 단위, 곧 장면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자, 그럼 컷은 뭐냐? 컷은 녹화를 시작했을 때부터 끝났을 때까지 일련의 단위다. 시작과 끝. 컷. 그래서 감독들이 뭐라고 했어요? 커터죠. 컷. 네. 그래서 컷이 나온다. 녹화를 시작부터 끝까지는 컷이다. 네. 그리고 장면의 최소 단위를 말한다. 무엇이? 샷이. 원샷, 투샷, 쓰리샷. 그 최소 단위. 네. 주로 편집 작업 시에 쓴다. 네. 컷, 샷, 한 샷, 두 샷, 이런 식으로. 자, 두 번째로 전문적인 카메라 워크. 첫 번째, 피사체가 제작 의도에 적합하며 샷의 내용을 만족시키고 있는가. 예. 두 번째, 피사체를 묘사하는 카메라의 위치가 정대인지 4대인지 로우 앵글인지 하이 앵글인지 그것을 체크를 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 프레임은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그리고
화면 사이즈는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1080p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더 높은 걸로 할 것인지, 아니면 720p로 할 것인지 화면 사이즈 설정을 해야 된다. 일단은 이게 전문적인 카메라 워크 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다 이게. 네.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풍경이나 정물, 피사체는 근경, 사진 할 때 우리가 배웠죠? 근경과 가까이 있는 게 근경이고, 그 다음에 중경, 그리고 원경. 네. 정물이나 풍경이나 이 정물 이런 데에서는 근경, 중경, 원경으로 나누지만 피사체가 인물일 때는 관절에 따라서 우리가 샷의 크기를 정한다. 자, 절대 사진을 찍을 때 관절에다가 관절이나 목이나 이런 데에다 맞추지 말라겠죠. 자, 여기서는 샷의 크기를 관절에 따라 샷의 크기를 정한다겠어. 자, 목 딱 자르고 또 허리, 그 다음에 무릎 이렇게 잘라 가지고 앵글을 맞춘다. 이렇게 그리고 전풀샷 아시겠죠? 이렇게 자른다. 항상 뭐 이렇게 자르고 이렇게 자르는 게 아니다. 이것도 법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자를 때 여러분들도 이것을 알아가지고 잘라라. 자, 네 번째, 비클로저. 얼굴의 표정 부분을 크게 표현하고 분노의 눈빛, 표시나 막 굳은 의지, 맹세 같은 거 한다든가 할 때 얼굴을 크게 잡고 그렇게 사용한다. 이런 얼굴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정도 눈, 그러면 긴박함 이런 것을 느끼겠죠.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클로즈업, 업샷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인물의 이마에서부터 턱까지 그 사이즈를 말한다. 강한 주관성을 나타낼 때 사용하며 아기의 손이나 발, 여성의 눈 등을 강조할 때 클로즈업을 쓴다. 이렇게 클로즈업. 그 다음 버스트샷. 이 버스트샷은 인물 촬영의 기본이다. 인물의 가슴 윗부분을 촬영함을 말하며 더 윗부분을 촬영할 때는 타이트 버스트샷이라고 한다 우리가. 네. 자, 이렇게 가슴 윗부분으로 할 때는 타이트 버스트샷, 그리고 가슴 아랫부분으로 잡았을 때는 그냥 버스트샷이라고 부른다. 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웨이스트샷은 말 그대로 인물이 허리에서 머리 위까지 찍는 것을 말한다. 반명한 반사진이지 결국에. 네. 위에서 이렇게 허리 위에서부터 훌로 이렇게 찍는 거. 그러니까 주의사항이나 인물 묘사에 많이 쓴다. 앵커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 많이 쓰죠. 마이크 잡고 할 때 이렇게. 그러니까 뉴스 시간에 캐스터나 리포터의 사건을 갖다가 얘기할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사건 사고 이런 거 묘사할 때 많이 쓴다. 예. 자, 그 다음에 니샷이 있어요. 니샷은 인물 머리 위에서 무릎까지를 말하며 무용이나 상반신을 보여주고자 할 때 이걸 사용한다. 그 다음에 풀샷, 전체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말하며 배경이나 건물 등과 함께 찍을 때 사용한다. 인물이 있으면 배경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인물과 배경의 상호관계를 나타낼 때 이걸 많이 사용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픽스, 고정화면, 펜, 수평축, 회전, 틸트, 수직방향 회전, 줌, 카메라 렌즈축 이동, 그 다음에 붐,
카메라 자체 상하 이동, 그리고 트랙, 카메라의 횡축으로 이동, 그리고 달리 카메라 전후 밀고 갔다가 다시 달리로 밀고 오는 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이 정도의 비디오 카메라는 그런 용어가 있다. 네. 뭐 여러분들은 곧 굳이 왜라고는 안 해요. 그냥 알아놓으라는 얘기지. 자, 오늘은 웬만큼 했어요. 자, 그래서 비디오 촬영 기법을 대충 이제 알아본 거예요. 어때요? 어려워요? 어렵지 않지. 이 정도 가지고. 다음에는 영상 구성의 이해를 할 거예요. 다음에는 영상 구성의 이해. 네. 그러니까 영상이란 과연 무엇일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고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